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을을 맞이하는 꽃들과 노지활동도 잘 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는 야생화들, 그리고 구근 베란다 식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식물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화려한 겹꽃이 매력적인 겹 에키네시아 4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하 34도까지 활동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나 식재해도 괜찮아요. 청초한 연분홍꽃이 피어나는 체리 플러프. 키는 5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큰 꽃을 가져 존재감이 더욱 드러나는 꽃이랍니다. 은은한 레몬빛과 초록빛이 감도는 딜리셔스 너겟. 겹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도 튼튼하게 견디고 건조함에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한 잎을 자랑해요. 강렬한 네온 핑크빛 꽃잎을 가진 딜리셔스 캔디. 겹 에키네시아는 처음에 넓고 긴 꽃잎이 돋보이다가 이후에 셔틀콕처럼 중앙에 있는 꽃잎들은 동그랗게 말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꽃잎들은 아래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연한 크림색의 꽃잎을 가진 밀크쉐이크. 마지막으로 키가 큰 품종으로 80cm에서 100cm 정도로 자라요. 밀도가 높아지면 3-4년에 한 번 정도 뿌리 나눔을 해주세요. 다음은 내한성이 강해 월동도 거뜬하고 가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화단을 장식할 겹 추명국입니다. 첫 번째는 파미나라는 품종의 겹 추명국이에요. 꽃대가 길게 올라와 꽃을 피워 키가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다화성으로 많은 꽃들을 피워내요. 야외 화단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잎이 풍성하게 자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두 번째는 리틀 브리즈 스위트라는 품종인데요. 이름에 리틀이 붙어있듯이 키가 30cm 정도로 작게 자라는 외성종이에요. 그래서 화분으로도 감상하시기도 좋은데요. 물을 좋아하고 성장력이 좋아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몸집보다 큰 화분에 식재해주세요. 추명국은 햇볕이 너무 잘 드는 곳보다 나무 밑이나 반나절 그늘이 지는 곳에서 더 잘 자라 베란다에서도 키우시기도 좋고 야외 정원에 식재하면 번식력도 좋아 굴락을 만들기도 쉽답니다. 다음은 삼색 앵초라고도 불리는 풀모나리아입니다.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꽃으로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파란색 꽃을 보여주는데요. 두텁고 까슬거리는 잎에는 점박이 무늬도 물들어 특별한 매력을 가진 야생화랍니다. 제주 돌적이. 제주도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산속 계곡 주변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하나둘 피어나요. 꽃은 꽃갈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투구꽃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특한 꽃의 모양은 벌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꿀을 모아두는 장소로도 사용된답니다. 이 꽃을 보면 보석 반지꽃이라는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핑크빛 꽃잎들이 활짝 열리면 큐빅이 박힌 듯 안에 있는 수술들이 예쁘게 수놓아 피어나요. 약간 습한 토양을 유지해주시면 좋은데요.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선 햇빛이 충분히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병충해에도 매우 강하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보라색 꽃을 층층이 피우는 층꽃인데요. 황금색 잎을 가지고 있어 황금층꽃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고 다년생으로 노지활동도 잘 돼서 다음해에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시면 더욱 멋진 황금색 잎을 자랑할 거예요. 향 등골풀. 첫 해가 지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숲을 이루는데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 키가 100cm 무렵에 꽃이 피어나요. 바람에 살랑거릴 수 있는 큰 키를 가진 야생화를 찾으신다면 향 등골풀을 추천드릴게요. 향수라는 꽃말을 지닌 배초향.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개화기간이 길고 꽃과 잎에서 상쾌한 민트향이 나요. 원추리형 꽃대 위로 선명하고 밝은 노란색 꽃이 피어나는데요. 더위나 건조에도 잘 견뎌주고 영하 25도까지도 월동이 거뜬하답니다. 애기 아주가.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양지 바른 야트막한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키는 30cm 정도로 자라고 여름에 작고 귀여운 청보라꽃이 피어나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 활동이 가능해 암석 정원이나 화단 앞쪽에 식재하시면 좋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끝나갈 무렵 오랜만에 제라늄을 데려왔는데요. 먼저 꽃잎에 핑크빛이 살짝 머금은 듯 사랑스럽게 피어나는 꽃볼과 잎에 하얀 무늬를 가진 로즈버드 화이트링이에요. 이어서 노즈 샤넬 제라늄, 벨벳 질감의 잎과 꽃잎, 그리고 색감까지 어울려져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품종이에요. 제라늄은 20도에서 25도의 환경에서 관리해 주시고 꽃대가 올라온 시점에는 물을 말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다음 친구들은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후룩스예요. 줄기는 좁은 대나무 같고 꽃은 복사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협죽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높이는 최대 50cm까지 자라고 5장의 얇은 꽃잎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데요.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 나무 그늘 밑에 위치해도 좋아요. 향이 있어 병충해에도 적고 가을에 씨앗이 많이 떨어져 번식이 쉬운 편에 속해요. 너무 많은 번식이 싫다면 씨를 맺기 전에 잘라주어 관리해주세요. 여름에는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능소화를 볼 수 있는데요. 능소화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에 붙으면 길이가 10m까지도 자라 울타리용으로도 좋고 땅에서도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지면을 덮는 용으로도 키우기 좋아요. 세작 베고니아, 쨍한 색감과 길게 뻗은 꽃잎이 매력적이고 붉게 물들어있는 뾰족한 잎도 관상가치를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 꽃이 아래를 향해 피어나 행잉 화분에 식재하셔도 좋고 높은 선반에 두어 아래로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아요. 과습이 되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식재하고 겨울철엔 영상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낑꽃다루, 가지의 끝에서 꽃자루가 생기면서 꽃망울들이 생겨 밑에서부터 위로 노란 꽃이 피어나는 여름꽃으로 많은 햇빛과 18도에서 25도의 온도에서 잘 자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크는 내건성 식물이랍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편으로 영하 6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나비를 닮은 노란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황호접입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아카시아 잎과 닮았죠. 황호접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콩과 식물이에요. 이 동그란 잎은 저녁이 되면 나비가 날개를 접듯 오므라든답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으로 겨울철엔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 월동을 해주세요. 미니 벚꽃나무를 연상케 하는 핑크 아앙무입니다. 뿌리를 드러내 근상으로 재배된 화분으로 오래된 나무인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특별한데요. 잎에 수분을 가진 다육식물로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고 사계절 핑크빛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창가 근처에 두어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해주세요. 미니 바오밥 나무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석화입니다.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릴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아프리카 식물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겨울이 되면 선인장처럼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물은 손끝까지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워야 꽃이 잘 피우는 식물로 월동도 잘 되어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도 만들고 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꽃이 지고 시들면 꼭 꽃대를 잘라주세요. 다음은 싱그러운 라임빛 색상의 여우의 기다란 꼬리 같은 잎이 살랑거리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입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흰 꽃들이 피어나기도 하는데요. 은은한 햇빛과 춥지 않은 환경에 두고 메이리는 수분을 저장하는 알뿌리를 가지고 있어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을 주세요. 풍성한 꽃잎이 사랑스러운 리시안셔스. 꽃다발에 쓰이는 꽃들 중 장미 다음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리시안셔스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낮의 직광은 피해주시고 오전이나 오후 햇살을 가득 보여주시면 좋아요. 물을 주실 땐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관수로 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는 아스타입니다. 보라색, 분홍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한 번에 만나는 삼색 화분과 단색 화분으로도 데려왔어요. 아스타는 추위 강의 영하 30도까지도 견뎌주는데요. 매년 그 자리에 싹을 틔우고 꽃몽우리가 계속해서 올라와 서리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성장하면서 오밀조밀 뭉쳐 자라기 때문에 처음 식재 시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이후에 통풍이 잘 되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거나 2-3년에 한 번씩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하나둘 피어나는 가을의 전령사 국화입니다. 첫 번째로 가야국화 글로리. 가운데에 배꼽이 보이고 꽃잎들이 오밀조밀 모여 꽃의 크기는 작지만 풍성함을 보여주는 품종이에요. 가야국화 에그. 글로리보다 잎도 꽃도 더 작은데요. 짧은 꽃잎 가운데에 타르트를 구운 듯 진하게 물든 모습이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품종이랍니다. 지지국화. 위로 곱게 자라나는 국화들과 달리 옆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자라 화분에 심어놓기 좋은데요. 꽃몽우리들이 다 피어나 봉긋하게 화분을 덮어 정말 예쁜 국화랍니다. 스위프티 국화. 한두 겹 쌓인 꽃잎에 투톤의 색감을 가진 품종으로 아기자기하면서도 존재감이 돋보이는 국화예요. 여러 색상을 모아 심으면 더욱 예쁘답니다. 크리스탈 국화. 다른 품종들에 비해 꽃수는 적은 편이지만 꽃송이가 크고 겹꽃을 가져 한두 송이만으로도 화려함을 뽐내준답니다. 국화는 야외 화단에서 키우시기 좋지만 실내에서 키우실 경우 직접적인 햇빛이 반나절 이상 들어오는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해충의 예방을 위해 통풍이 수시로 가능한 창가 근처가 제일 좋겠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버티는 내한성을 가져 노지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고 꽃이 개화 중일 경우엔 꽃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진 꽃들은 잘라주시면 다음 꽃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금낭화의 수꾼으로 먼저 옐로우 리프. 형광빛의 밝은 잎을 가져 화단에 조명을 킨 듯 특별함을 보여주고 줄기 끝으로 분홍색의 하트꽃을 피워내요. 이어서 스펙타빌리스 알바. 하얀 꽃을 가져 청순하면서도 하트 모양의 친구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 귀여운 모습도 보여준답니다. 이 수꾼을 식재하실 때에는 뿌리는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새순들이 흙에 2-3cm 정도 덮이게 심어주세요. 다음은 은은한 향기와 화려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아마릴리스 구근입니다. 먼저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구근의 껍질을 한 겹 정도 벗겨 정리를 한 후에 절반 정도가 보이도록 심어주세요. 식재 후 물을 흠뻑 주고 이후에 뿌리가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점차 물주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화분에 식재하셨을 경우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자라지 않도록 화분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꽃이 지고 나면 이후에 잎이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물을 조금씩 주다가 구근을 수확해주세요. 이 구근은 알리움 구근인데요. 알리움은 배수가 잘 되는 양지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해요. 꽃대가 최대 1.2m까지 자라고 그 위에 지름 20cm 정도의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꽃을 피운답니다. 식재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놓고 구근의 2-3배 정도로 깊게 심어주세요. 추운 지역일수록 조금 더 깊게 심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화려한 꽃과 진한 향기를 내뿜는 백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봄에 심어 초여름에 피어나는 꽃으로 알고 계시지만 원래는 추식구근으로 가을에 심어 다음에 봄에 보는 꽃이랍니다. 하지만 현재 구근들은 저온 처리가 된 상태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백합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나 반양지에 위치해주시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어주세요.
화단에 심을 경우에는 높이 2m까지 자라는 키가 큰 친구로 뒤쪽이나 가운데 쪽에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간격과 깊이는 구근 사이즈의 2~3배 정도 심어주시면 좋고, 화분에 심을 경우 성장이 좋기 때문에 구근의 4배 정도 큰 화분에 심어주세요. 백합의 잎을 보고 살짝 힘이 없어 보일 때 물을 흠뻑 주시는 것도 좋아요. 꽃이 피어나면 좀 더 자주 주세요. 지금 보시는 구근은 북극과의 바비아나 속의 구근식물로 마늘처럼 생긴 구근에서 서너 개의 줄기가 형성되어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꽃이 차례대로 피어나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들은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이나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보온재를 덮어주거나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구근을 캐내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세요. 5갈래로 갈라진 뾰족한 꽃잎이 별 모양으로 모여 피어나 이집트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펜타스입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등의 열대 지역에서 자생해 온실이나 실내에서 관리하면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양지나 방그늘에 두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사이사이 초록빛과 은은한 보랏빛이 잎의 결에 따라 무늬로 발색되어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삼색 달개비입니다.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수경재배로도 가능해 실내에서 키우시기 좋은데요. 색 발현과 예쁜 수영을 위해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고, 강한 직사광선은 잎이 탈 수 있어 주의해주세요. 통통한 하트 모양의 잎이 사랑스러운 하트호야. 다육이처럼 생긴 이 화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식물의 모체가 바로 이 친구랍니다. 통통한 잎에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고, 창가 쪽에 두어 충분한 햇빛을 받게 해주세요. 베고니아 플라잉 에그, 꽃이 계란 후라이를 닮은 귀여운 베고니아예요. 하얀 꽃잎이 활짝 열리면서 노란 겹꽃들이 중앙에 피어난답니다. 수시로 꽃을 피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여름철엔 과습이 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거나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빼앗아 분갈이를 해주세요. 다음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구절초입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풀밭에서 자라는 구절초는 9번 꺾이는 풀, 음력 9월 9일에 9개의 마디가 생기고 이 시기에 채취하면 약효가 좋다고 해 구절초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가을이 되면 피어나는 구절초는 키가 50cm 이상으로 자라고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보라쌀이입니다. 쌀이나무는 콩과 식물로 성장이 매우 빠르고 가늘고 긴 세모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덩굴식물로 줄기가 옆으로 무성하게 자라 나무를 태워도 좋고, 꽃이 지고 난 뒤에 마디 사이를 잘라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무늬 꽝이비름, 분홍색의 작은 꽃몽우리들이 터지면 작은 별꽃들이 수놓은 듯 풍성한 꽃볼을 만들어주는데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다육식물로 도톰한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는 야생화랍니다. 하얀 꽃잎 가운데 붉게 물든 모습을 보여주는 나팔남천. 달콤한 향기도 풍겨 향수의 원료로도 쓰인답니다.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덩굴성으로 자라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좋아요. 쪽파 같은 잎 끝에 6갈래로 갈라진 얄쌍한 꽃잎이 피어나는 흰 샤프란이에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병해충에도 강해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답니다. 바늘꽃. 가을철엔 잎이 적색으로 단풍이 들고 나비처럼 생긴 꽃들이 피어나는 나비바늘꽃, 지고 난 자리가 바늘같이 생겨서 바늘꽃이라고도 불려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 활동도 가능해 화단에 심어도 좋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 월동을 준비하는 꽃들 사이로 잠에서 깨어나 활발히 꽃을 피우는 개국입니다. 다소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병해충에도 강하지만 과습에는 주의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사계절 진한 초록색의 잣잎들이 줄기에 촘촘하게 자라는 상록나무 석화애. 천천히 원하는 수영으로 갖고 나가는 재미로 키우시는데요.
이를 고려해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재해 주시고 햇빛 좋은 곳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실내에서 1년 내내 피는 꽃 페어리스타. 1~1초의 개량종으로 꽃이 더 작고 별 모양으로 피어나요. 아프리카가 원산지라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에 위치하고 추위에 약한 편이니 겨울철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벌레잡이 식물들로 먼저 퍼포리아부터 살펴보면 나팔 모양의 입 안쪽에 끈적한 솜털을 가졌는데요. 달달한 꿀을 분비해 벌레들을 유인하고 이곳에 빠지면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벌레들을 녹이는 식물이랍니다. 습도가 높은 장소에 두고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다육식물처럼 생긴 에셀리아나는 연한 보랏빛의 작은 꽃도 피우고 잎 표면에 있는 끈끈이에 벌레가 붙는 식물인데요. 옆에서 생겨나는 자구들을 떼어내어 흙이나 수태 위에 올려두면 화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번식력도 좋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면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자스민 친구들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자스민은 수수하고 청초한 분위기를 가졌는데요. 아라비안 자스민이라고도 불리는 한박 자스민이에요. 자스민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편이고 유일하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다음은 두툼한 초록잎과 길다란 줄기를 자랑하는 마다가스카르 자스민인데요. 넝쿨 식물로 행잉으로 걸거나 높은 선반에 두어 원하는 대로 줄기를 늘어뜨려도 멋스러워요. 물이 부족하면 잎을 아래로 내려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때 물을 충분히 주면 잎들이 날개짓을 하듯 올라온답니다. 차이니스 자스민은 꽃무무리의 상태에서는 핑크빛이 은은하게 돌다가 완전히 피어나면 새하얀 꽃으로 장식해요. 차이니스 자스민은 넝쿨성 식물로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고 꽃이 져도 열매를 맺지 않는답니다. 노란색 꽃을 피워 화사함을 풍기는 유메.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며 자라는 친구예요. 반덩굴성 관목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지를 잘라주면서 수영을 잡아주세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꽃이 피고 지구를 반복한답니다. 추위에 강해 베란다 활동도 가능해요. 자엽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엽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활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의 잎 그대로 남아 월동을 해요. 과습을 싫어해 건조한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포기 나누기는 봄, 가을에 해주시면 좋아요. 금 꿩의다리. 보랏빛의 작은 꽃봉오리가 톡하고 터지면서 피어나는데요. 계곡과 산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 건조에는 약하고 물을 좋아해요. 실내에선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해 주시고 화단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니 수영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 중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줄무르. 줄무늬를 가진 잎 아래로 귀여운 분홍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요. 굵은 식물로 포기가 생기면 나누어 심어주어 화분 가득 채우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어요. 늦은 가을부터 휴면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는 물을 거의 안 주셔도 괜찮아요. 배롱나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나무는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 목백일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 정원수로도 인기가 많아요. 겨울이 지난 후에 꽃이 피기 전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예쁜 수영과 더 많은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뾰족뾰족 짙은 녹색잎을 가지고 달콤한 향기를 지닌 꽃들이 피어나는 은목서. 은목서는 추위에 약한 편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실내에서 관리해주시고 가지치기는 꽃눈이 생기는 6월 이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배수가 잘 되도록 입자가 큰 마사토나 자갈을 배합해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오렌지색의 작고 예쁜 꽃망울들이 쏟아지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과습에 주의해 분무를 해주시거나 속 흙이 마르면 물을 주세요.
꽃을 사계절 보고 싶다면 생육온도인 1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주시고 베란다에서는 월동온도 2도 이상을 맞춰주면 겨울 휴면기를 지나 다시 꽃을 피워줄 거예요. 하늘의 색감을 담은 꽃 플럼바고. 열대식물로 영상온도에선 월동을 무난히 지내고 10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하면 꽃을 사계절 피워준답니다. 꽃잎이 연해 물이 닿지 않게 관수해주시고 키가 크게 자라는 친구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수영을 가꿔주세요. 황금빛의 화사한 잎을 가진 골드셀렘. 완만한 곡선의 잎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성장할수록 곡선에 깊이가 생기고 화려한 잎 모양으로 성장해요. 이후에 오래된 잎은 하엽이 지고 그 자리에 목태가 형성된답니다. 골드셀렘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실내에서 밝은 빛이 드는 장소면 충분하답니다. 다음으로 매끈한 광택을 가지고 단단한 잎이 특징인 동백입니다. 동백꽃은 쌍떡잎 식물 물레나무목으로 수백 년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백은 햇빛이 잘 비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과습이 되지 않도록 토양의 습도는 낮추되 스프레이로 물을 자주 뿌려 공중습도를 올려주세요. 동백은 새로 난 격가지에서 꽃눈이 맺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선 꽃이 지고 나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제주도처럼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지만 영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실내로 들여주세요. 습도가 높은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답니다. 가느다란 녹색 줄기가 가을이 되면 분홍색 솜사탕처럼 몽환적인 이삭을 피워내는 핑크뮬리.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감상이 가능한데요. 2월까지 충분히 즐기신 다음 이후에 지면에서 10cm 정도 높이에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라스 종류들은 식재 시에 해가 지는 방향을 마주보게 심으면 붉은 노을과 어울려져 더욱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여름엔 푸릇한 잎을 보여주고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어 멋스러운 검양 온나무. 성장이 활발한 봄, 가을까지는 흙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주시고 겨울이 되면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데 월동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 주기적으로 소량의 물을 챙겨주세요. 부드러운 솜털을 가진 잎과 화려한 보랏꽃이 피는 티보치나. 티보치나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주로 열대지역에서 자라 햇빛을 매우 좋아하고 조건만 맞으면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데요.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해주시고 겨울에는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꽃을 가졌고 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꼬리처럼 생긴 꽃범의 꼬리입니다. 키도 크고 사방으로 뿌리를 뻗으면서 자라나는 야생화로 번식력도 워낙 좋아 다른 꽃들이 가려지지 않는 화단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잎이 진한 핑크빛으로 물든 포인세티아 러뷰입니다. 포인세티아는 단위식물로 낯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포엽이 예쁘게 물드는 식물인데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잘 챙겨주시고 제때 주지 못해서 잎이 좀 처져 있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바로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과습에 주의해 배수가 잘 되도록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이름처럼 꽃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피어나는 하늘바라기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여러 해살이 풀로 검붉은 꽃을 보여주는데요. 키가 50cm 이상 자라는 수근성 단연초로 화단이나 절화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다음은 낮은 키와 종 모양의 꽃을 가졌고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는 용담입니다. 자생지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로 비와 습기에 강한 야생화예요. 저온성 식물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지만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잎끝이 탈 수 있어 방그늘에서 관리해주세요. 보라꽃과 흰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잎의 표범처럼 무늬가 보이시나요? 학명은 드리미 옵시스 마큘라타로 유전 백합이라고도 불려요. 남아프리카 식물로 잎과 줄기는 다육질로 단단하고 아래는 구근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후에 무스카리를 닮은 수수한 꽃이 피어나요. 햇빛이 부족하면 옷 자라나고 무늬가 희미해져 창가 근처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노란 꽃이 피어나는 제피란서스. 한 뼘이 안 되게 낮게 자라고 부추처럼 가느다랗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수선화과로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구근을 따로 캐지 않고 겨울을 보낼 때 실내로 들이거나 보온재로 덮어 냉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자기. 잎은 밤이 되면 오므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온도와 일조량만 충족되면 수시로 꽃이 피어난답니다. 표면의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네팔 요정 만병초입니다. 여름엔 너무 강한 햇빛을 오래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25도 이상 오르지 않는 방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물은 샤워시키듯 주면 잎에 앉은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 잎의 호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중습도를 올려줄 수 있어 좋답니다. 바다의 국화라고도 불리는 해국. 가을 국화보다는 이르게 구절초 다음으로 피어나는 야생화예요. 바닷바람과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돌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적응한답니다. 아담한 키와 몸집에 비해 큰 꽃을 피워 화분에 식재하기 좋아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일본의 해안가에서 자생해 일본 데이지, 해변국화라고도 불리는 야생화예요. 이후에 줄기가 목질화되어 나무처럼 자라는데요. 다육성의 도톰한 잎을 가지고 있어 가뭄에도 잘 견디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추위에 강해 영하 24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둘 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슬픈 사연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꽃무릇과 사상화입니다. 먼저 꽃무릇은 초가을의 큼지막한 꽃송이와 길게 뻗은 꽃술들이 더욱 독특한 분위기를 내어주고 지고 나서야 잎이 돋아나 그 상태로 눈 속에서 겨울을 난답니다. 사상화는 백합처럼 넓은 꽃잎이 무리지어 피어나 더 돋보이는데요. 봄에 자라난 잎은 초여름에 시들어 없어지고 이후에 꽃대를 올려줘요. 구근 식물들은 과습에 약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고 식재 간격은 15cm 간격으로 띄워주시면 좋아요. 잎도 향도 고추잎처럼 생겼지만 예쁜 별 모양의 보랏빛 꽃으로 피어나 하얀 꽃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백풍등입니다. 줄기가 높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 담장을 태워도 멋스러운 친구예요. 보랏빛이 은은하게 머금은 꽃들이 사랑스럽게 피어나는 왕관 쑥부쟁이. 다른 쑥부쟁이들과 달리 줄기 마디마다 한가득 피어내 더 매력적인데요. 해가 잘 드는 약간 습한 들판이나 초원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노지활동은 물론 서리가 올 때까지 피고짐을 반복한답니다. 가을에 물드는 단풍이 정말 매력적인 하마보우, 노랑 무궁화라고도 해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아요. 커다랗게 피어나는 노란 꽃을 감상하시고 가을 동안 온도차가 나는 장소에 두면 예쁘게 물드는 단풍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은 잎이 코끼리 귀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귀 바위치로도 불리는 설화입니다. 가을엔 이파리가 붉거나 청동색으로 발색되고 은은한 향기와 사랑스러운 꽃이 피어나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로 영하 37도에서 영상 46도의 극한온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핑크빛이 화사하게 물든 잎사귀가 매력적인 핑크브리즈, 핑크트리안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낮과 밤의 온도차를 느끼게 해주면 핑크빛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수경재배로도 가능하고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 공중습도를 요구해 잎에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대문자초입니다.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 마치 나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대문자초는 약간 습하게 관리해 주시고 반나절은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노지 활동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베란다 활동은 거뜬하답니다. 무늬 뻐꾹나리,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습기를 머금은 토양의 반그늘이나 그늘에서 잘 자라는데요. 꽃이 피어나면 하얀 꽃밥을 매단 여러 수술들이 돋보이고 자색의 반점이 콕콕 물든 꽃잎을 보여줘요. 키도 50cm 정도로 자라 예쁜 화분에 식재해 멋진 무늬잎과 꽃을 감상해보세요. 9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세이지 종류 중 진한 블루빛 색상을 가진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잎은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향을 가지고 있고 꽃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독특한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허브과의 식물인인 만큼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일반 로즈마리는 반듯하게 서서 자라는 반면 크리핑 로즈마리는 옆으로 기어가듯 포복하며 자라요. 자라면서도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특징을 살려 수영을 가꿔나가는 식물이랍니다. 이후에 한방눈이 내린 듯 마디마다 하얀 꽃들을 피워내요. 통통했던 잎이 주름이 살짝 지려고 하거나 잎끝이 살짝 처지려고 할 때 물을 주시면 좋아요. 상큼달콤한 크랜베리 나무 넌추럴귤. 넌출은 길게 뻗어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를 말하는데요. 여름에 작은 꽃과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붉게 익는 모습을 보여줘요. 북아메리카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덩굴식물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햇빛을 좋아한답니다. 지금 보시는 비비추 품종들은 소형종으로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환하게 물들은 무늬도 멋있지만 연한 보랏빛을 머금은 꽃도 피워준답니다. 내한성이 강해 전국의 추위에도 잘 견디고 햇빛이 필요한 다른 꽃들과 달리 낙엽수 아래나 화단에 그늘이 지는 곳에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병충해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물을 주되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을엔 동면을 준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돼요. 다음 보실 친구는 화분에 식재해 감상하기 좋은 소형종의 비비추예요. 넓은 잎을 가진 다른 비비추들과 달리 가늘고 얇은 잎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비추는 양지와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내한성과 생명력이 강해 무늬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식물로 좋은 것 같아요. 수련 모양의 분홍색 꽃이 피는 수련목입니다. 목줄화되는 꽃나무로 키가 1m에서 3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수련목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을 제외하고 물을 충분히 주시고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로 바깥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황금새덤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충분하게 잘 들어오는 장소에서 잘 자라는데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의 충분한 햇빛을 받게 되면 황금빛 잎을 화사하게 유지한답니다. 새덤은 다육화 식물로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고 분갈이 이후에 바로 물 주는 걸 피해주세요. 다음은 다양한 품종을 가진 옥살리스. 사랑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사랑초는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은 화분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줘 먼저 싹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도 웃자라남을 방지하기 위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실내에선 빛이 창문을 거쳐 들어와 상관없지만 야외에선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도 괜찮지만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 관수하는 것보단 때마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엔 통풍을 시켜줘 오랫동안 흙이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겨울철엔 3도까지 버틸 수 있어 베란다 활동은 가능하답니다.
계속해서 잎과 꽃들을 만들어내 비료를 주시면 좋은데요. 겨울철을 제외하고 알비료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 관수해 주시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겨울이 되면 잎들은 다 시들고 화분만 덩그러니 있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초는 휴면기에 들어가는 식물이랍니다. 속에 있는 구근들은 다음 해까지 돌봐주셔야 하는데요.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만 않도록 가끔가다 소량의 물을 주시면 다음에 더 알찬 구근들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